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오늘은 바둑 입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바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바둑판을 보실게요. 자, 이 바둑판에서 영토 전쟁이 펼쳐집니다. 흑과 백이 영토 싸움을 펼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바로 사령관이 되시는 겁니다. 이 바둑판과 일단 친해져야 되겠죠? 바둑판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자, 가로 19줄, 세로 19줄, 총 361칸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영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바둑의 변화가 우주의 원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무궁무진한 변화가 많아서 보통 입문 초보자의 경우에는 자, 9줄 바둑판. 좀 바둑판이 작기 때문에 훨씬 배우기 쉽고요. 13줄 바둑판을 좀 사용한답니다. 근데 제가 좀 입문 지도를 해보면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19줄 바둑판에서 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미니 바둑판에서 둬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둬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큰 361칸의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려면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많은데 하지만 저 바둑판은 이 넓은 바둑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문제들과 또 많은 바둑에 대한 지식 정보를 또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둑판 유심히 보시면은요. 점들이 있죠? 저건 뭘까요? 이게 좀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저는 왜 화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점이 생겨났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점들을 갖다가 꽃점이라고 해서 화점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가운데는 예외예요. 가운데는 천원이라고 해요. 하늘 천자, 천하를 호령하다. 약간 그런 뜻이겠죠? 네, 다시 바둑판으로 돌아보면 자, 흑과 백이 한 수씩 둡니다. 이렇게 한 수씩 둬요. 네, 지금 좀 임의대로 제가 숫자를 표기했는데 2번 연속 두면 반칙패. 그리고 한 번 둔 수는 절대 물을 수가 없어요. 마치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흑과 백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두는 아주 공정한 게임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두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두는 쪽에는 페널티를 줍니다. 그걸 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 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계속해서 살아가는 길. 저 바둑에서 한자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한글로 갈게요.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흑이 102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제가 영토 싸움, 집을 많이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 바로 바둑입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번을 공격하죠. 그런데 자, 다른 곳에 뒀어요. 지금 제가 좀 흑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백이 다른 곳에 뒀어요. 흑이 잡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2번이 꽉 막혔죠? 사방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돌이 잡혀요. 지금 보시면 1, 3, 8, 11 이 흑 넉점이 102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바둑판에 남아있지 않고 이게 드러내게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사석통으로 갑니다. 바둑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바둑 이제 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숨차 바쁘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바둑 알과 바둑 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바둑 통입니다. 귀엽죠? 흑돌이에요. 그리고 이 바둑 통을 평소에 이렇게 뚜껑에다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둑 둘 때 열겠죠? 그래서 바로 옆에 놔요. 그리고 이제 바둑알을 잡으면 상대방을 드러내면 이 상대방 아까 제가 그 101점 잡았다고 했죠? 요 돌이 바로 이렇게 뚜껑 위로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뚜껑 위로요. 백돌도 보여드릴게요. 백돌도 아주 투명하고 예뻐요. 이렇게 생겼고 흑돌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게 바둑 알이에요. 제가 바둑 알은 그래도 작아서 좀 여러분들께 쉽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바둑은 그 집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 전쟁이 펼쳐진다. 여러분들은 전쟁터의 사령관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배 개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죽고 사는 걸로 갑자기 건너뛰었는데요. 자, 좌측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좌측에 이제 백돌이 이렇게 경계가 쳐 있습니다. 이 경계선 안쪽이 바로 집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교차점이 4군데 있죠? 하나, 둘, 셋, 넷. 4집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바로 오른편 쪽에 보시면은 좀 더 큰 집이 났죠? 지금 보시면 교차점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집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아래편에 보시면 교차점이 2개, 그래서 2집이 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두다 보면요, 이 바둑판 전체에서 군데군데 집들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죽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이 바둑알이 군사거든요. 군사인데 바둑알이 무조건 다 살아있지 않아요. 바둑알이 두다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린 대로 이게 살아가는 길이 막히면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왕창 따먹기도 하고. 바둑 처음 배우실 때 특히 바둑 따먹는데 굉장히 재미를 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따먹는 거 이런 거보다도 바둑 처음부터 개념을 익히실 때부터 이 영토의 개념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리고 이 집을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쪼개서 합산합니다. 2집, 4집, 9집이죠? 그럼 총 몇 집이죠? 15집 난 겁니다. 이제 흙 모양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그래서 서로 합산해 가지고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바로 바둑의 룰입니다. 네, 제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바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처음 설명드렸던 살아가는 길, 활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로 이제 죽고 사는 것부터 배우는데요. 제가 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단련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 흙 한 점이 있으면 이 한 점에 대해서 지금 활로가 4군데 있어요. 자, 보시면은 나라, 가나다라 이 4군데가 활로고요. 지금 세모로 표시한 곳은 없어도 됩니다. 활로가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길을 배우시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 활로가 이렇게 막히면 이 가운데 갇힌 한 점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이렇게 돌 뚜껑 속으로, 흑돌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 계산을 할 때 이 드러낸 돌을 갖다가 상대 집에 메워요. 그래서 이 잡은 돌을 잘 보관해야 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 쪽 보실게요. 중앙 쪽도 이제 2점인데 활로 살아가는 길이 조금 더 많죠. 돌수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로 표시한 곳이 바로 활로고, X표로 표시한 곳은 활로가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이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돌을 잡는 법을 배우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100세모로 표시한 돌들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흑선입니다. 흑돌로 푸시면 돼요. 지금 흑돌 차례인데, 자, 제가 한 5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워낙 이해력이 빠르셔서 금방 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익히셨을 것 같은데, 잡는 법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막으면 됩니다. 사는 법은요, 잡는 곳을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그걸 동시에 배우실게요. 원래 교재론 동시에 배울 수가 없어요. 동시에는 먼저 잡는 걸 배우거나 아니면 먼저 사는 걸 배우고 다시 잡는 걸 배웁니다. 반복 학습이죠? 네, 보시면 저는 동시에 가겠습니다. 자, 이 101점 보실게요. 자, 지금 여기서 흑돌 차례입니다. 이렇게 활로를 막으면 이 안쪽에 한 점이 잡혀요. 그런데 만약에 100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한 점이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이 한 점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갖다 둠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모양 보실게요. 이 모양도요. 보시면 흙이 이 자리를 막으면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두 점을 드러냅니다. 지금 바둑판이라서 지금 드러낼 수가 없는데, 드러내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 통 뚜껑 속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100이 둔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아까 둔 자리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출구예요, 출구. 그래서 이 살아가는 길,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배우셔야 되고,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상대의 입장에서는 나를 잡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둑에서 유명한 이제 격언이 있는데,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모양 계속 보실게요. 지금 흙이 둡니다. 자, 아래편에 이 넉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선에는 활로가 없죠. 이렇게 바둑알을 놓을 수가 없죠. 맨 아랫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선은 사망선, 죽음의 선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넉점, 이 자리 두면 죽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통뚜껑이로 가요. 반대로 이 자리에 어떻게 사냐고요? 100이 나오면 살아갑니다. 네, 이 자리가 서로의 급소인 거예요. 자, 계속 다음 모양. 이 석점 보시죠? 이 석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를 막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려면 이 자리를 막으면 연결돼요. 자, 이렇게 동시에 배우시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이쪽 보실게요. 이쪽도 지금 일선에는 선이 막혔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여기는 그냥 꽉 막혔습니다. 일선은요. 그래서 지금 흙으로 이 자리를 막게 되면 이 넉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00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자, 이 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제가 흑돌을 많이 갖다 뒀잖아요. 물론 당장 빠져나가긴 했지만 계속 흙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고 요리조리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잡힌다고 해서 바둑이 절대 끝나지 않아요. 서로 죽고 사는 게 바로 바둑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집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집이 많은 사람, 영토 전쟁의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첫 시간에는 바둑의 살아가는 길, 그 활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가 좀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은데, 네, 그래도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강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